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국제타운 영상스테이입니다. 한참 촬영하다가 전화가 와서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오늘은 정해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해일주입니다. 자, 정해일주 하기 전에,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자, 10월이 올 가을처럼 아름다운 가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선명한 단풍의 색깔과 청명한 하늘빛,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센터에 합천에 사시는 도반님들이 계셔서 지금은 이제 다른 쪽에 사시지만은 합천을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아름다운 이런 모가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제 자, 이렇게 또 직접 따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센터 안이 향긋한 자연의 향으로 향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을의 향기를 물씬 나의 영혼식으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해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해일주, 자, 변화형 정해일주입니다. 자, 바다 위에 달이 되어 세상이 변하는 형상이다. 자, 태궁으로 아직 비구름 속의 달이 제 모습을 감추고 있어 매사 일의 진행이 느리다. 자, 비구름 속에 해수라는, 자, 비구름 속에, 자, 정화라는 달이 갇혀있기 때문에, 자, 모든 속도가 느리죠. 한 번에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번복될 가능성이 있고,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자, 정화라는 에너지 자체가 자기의 어떤 화력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매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제 경우가 많다. 자, 바다 위에 달이 되어 세상이 변하는 형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정화일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란 자체가 촛불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용도의 불이 되지만은, 자, 정화일주는 촛불의 어떤 대표적인 일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촛불의 이제 한 그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정화가 있다는 뜻은 내가 연애에 있을 경우, 뭐 월에 있을 경우, 일에 있을 경우, 시에 있을 경우, 자, 그 연애에 있을 경우 나의 조상 중에 촛불을 켜시던 분이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와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 기이하셨거나 아니면은 종교적 관련된 일을 많이 열심히 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부를 많이 이렇게 많이 신불에 많이 기일을 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촛불이라는 정화가 나의 일간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직업적으로 할 수 있고 완전히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가정사를 내가 운영해 나가면서도,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의 행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자, 정화일주, 자, 그 어떤 역할을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 모든 사람에게 덕되는 삶을, 자, 우리가 서로가 실천했을 때, 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성장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정해일주가 인묘진월 봄의 계절에, 자, 임했을 때, 자, 일어나는 변화의 형상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적어놨나요? 자, 정해일주입니다. 정해일주가 인월과 또는 묘월, 자, 봄이라는 계절에 만났습니다. 인목과 묘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특히나 묘목 같은 경우에는 월에 있을 때는, 자, 쓴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월에는 사양이 들어있는 계절의 묘월입니다. 자, 그래서 습한 목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사주의 구성의 어떤 힘에 의해서 쓴목이 될 수도 있고, 습한 목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월지에, 자, 월에 이제 묘목이 임했을 때는, 자, 쓴목으로 보지 않는다. 사양이 들어있는, 자, 따뜻한 목이다라고도 양기가 살아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해일주가 인월이라는, 자, 인성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그래도 인목 자체는 병화가 들어있는 굉장히 따뜻한 목이고 화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인월 인성의 어머니는, 인목의 어머니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죠. 자, 하지만 반대로, 자, 묘월에 이제 묘목이라는 어머니를 만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 묘월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사주 구성을 아직 보지 않고, 자, 월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묘월에
정해 일주 같은 경우는 인월보다는 아무래도 이 화기가 많이 떨어진다 봐야죠. 자, 해수라는 이 큰 물이 자, 이 습목이 묘목 자체를 굉장히 더욱더 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자, 묘목이라는 어머니를 만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머니 복이 없을 수가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덕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친의 덕이 없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형제 자매들 나와 같은 정화, 병화 또는 뭐 오화, 자, 지지의 사화, 자, 이런 나의 비경급제의 형제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덕이 없이 자수성가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자,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정해일주, 자, 묘월의 정해일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한번 아시면서 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정해일주가 사오미의 계절, 여름의 계절에 임했습니다. 자, 나의 계절이죠. 내 가족을 지금 만나는 경우입니다. 사오미. 사오미의 계절에 정해일주입니다. 이게 왜 떨어지나? 자, 사화를 보면 사해충이 되고, 사해충이 되고, 자, 오를 보면은 차남이 장남 역할을, 차남이 장남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월지의 비견을 가지게 되면은, 자, 차남이든 뭐 셋째든, 자, 장남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월지의 비견을 깔고 있을 경우에, 특히 오화를 가졌을 경우에는, 자, 장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장남 자체가, 힘이 없고, 자, 장남으로서 집안에 어떤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자, 나약한 존재가 되어서 차남이나 셋째나 아니면 넷째나 자, 그 대신 이제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집안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장남이 잘 살아야지 그 집안이 잘 돌아간다.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또 의외로 이렇게 주변을 많이 보면은 또 장남이 부실하고 뭐 이렇게 힘이 없어서 굉장히 또 차남인데 또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뭐 내가 셋째 막내인데도 자기가 제사를 다 모시고 집안을 책임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에 내가 비견을 내가 만났을 경우에는 자,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더라.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순탄한 이제 이 인생을 제대로 밟아 나가지 못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4월이라는 자, 이 날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자, 정해일주가 사해충으로 또 그렇죠. 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는 자, 뭡니까? 겁재가 되네요. 겁재가 자, 사해충으로 지금 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화가 힘을 잃는지 해수가 힘을 잃는지는 전체적인 사수의 8글자의 구성, 자, 요소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화기가 많을 때 아니면은 수기가 많을 때에 따라서 사가 힘을 잃는지, 자, 해수가 힘을 잃는지, 자, 거기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해충이 들어온 데서 무조건 뭐 한쪽에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증발되거나 없어지거나, 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주의 스토리를 잘 읽어가면서, 자, 충이 되어도 언제까지 충이 되고, 자, 이게 어느 정도 화기를 잃어가느냐, 자,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또 이렇게 간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자, 정해일주 신유술월로 가겠습니다. 신유술월입니다. 정해가 신유술. 자, 가을을 만났습니다. 정유 장생이죠, 그죠? 자, 장생을 만났네요. 장생이 천일기인을 만났습니다. 자, 유를 보면 천을기인 장생지가 되니 신약하게 보지 마라. 자, 금이 금생수로 물깊이를 더욱더 짚이지만은 정화 입장에서 6월에 태어난다면은 정유 장생지를 만나고 천을기인을 만났기 때문에 약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주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봐야지 사주를 제대로 멋지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금이나 6월, 신월이나 6월에 자 정해 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금기가 발화되기 때문에 자 물기가 깊어질 가능성이 많고 화기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6월에 정해 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유 장생지를 깔게 되고 천을 기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약하게 볼 것만 아니다, 힘을 얻는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유술월에서 자 술월에 정해 일주가 만약에 임하게 된다면은 자 술의 천문살로 들어갑니다. 술의 천문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 가정이나 부부의 어떤 정을 생각하고 어떤 그런 때 내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 하늘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영적인 이런 에너지의 흐름에 굉장히 더욱더 내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수레라는 건 이제 천문이기 때문에 자 지문과 천문, 지문 진사와 천문 수레라고 공부를 저번에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인 진사가 있는 분들은 나의 조상이나 우리 어떤 묘자리, 무덤, 제사 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자 수레 천문살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하늘의 움직임, 자 어떤 우주과학적인 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관심이 많고 사사로운 가정산업, 자 부부관계, 자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것도 아닌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크게 없더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레 전문사를 만났을 때 또는 내 사주에 수레라는 전문이 있을 때는 자 부부의 정이 약하죠.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어떤 끈끈한 어떤 그 정이 좀 약하다 할까요? 약하고 신불이라는 종교나 이런 쪽을 기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관심사가 자꾸만 그쪽으로 딸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기문간살이나 자 이런 수레 천문살, 자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주에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영적인 에너지와 관련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 일주가 해자축월입니다. 겨울입니다. 정해가 겨울, 해자축. 해자. 비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죠? 자, 겨울입니다. 계곡 속의 촛불이 비바람에 흔들리는 형국이다. 대운에서 수국을 만나면 단명할 수 있다. 수국은 자 신자진이나 해자축, 자 이런 이제 겨울 물기운이 강해지는 그런 이제 어떤 합을 이룰 때 자 나의 목숨까지로 이를 정도의 강한 어떤 위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남자가 정해 일주일 경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어도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두는데 아빠가 또는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에 또 이렇게 분만한 가정에서 또 세상 떠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자 그 어떤 자식이나 결혼이라는 게 내 사주에 치명적으로 치명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월이나 자월에 이렇게 임했을 경우에는 특히나 대운에서 수국을 만났을 때 수기가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자 그런 어떤 운에 임했을 때는 자 정해일주가 견디지를 못하고 촛불이 결국에는 꺼지더라. 자 목숨을 잃고 단명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운명으로 전락이 되더라. 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자 금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화금금 재성 자 금이나 아니면은 나를 극하는 관 자식입니다. 자 금수를 만났을 때 정해일주가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아주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나의 이제 목숨까지 잃을 정도의 안 좋은 어떤 불운한 삶을 이렇게 살고 가더라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우주고 대우주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는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간은 소우주고 자연이다. 자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몸쪽으로 자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자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번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배우게 됩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자연은 내가 무엇을 주장하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걸 많이 봅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인간처럼 내가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해서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불만을 하고 하지는 않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서 견뎌 나갈까를 자, 고민하면서 나의 가지를 휘어서 태양의 빛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태양의 빛이 향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나의 몸을 이렇게 휘어서 자,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자, 그렇지만은 불만을 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는 않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자연이 주는 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에서 좋은 공기와 아름다운 어떤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가르쳐주는 내면의 굉장히 깊이 있는 영혼의 어떤 정보를 얻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이런 사주 공부, 영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 저의 모습 또한 봅니다. 아, 제가 가끔씩 저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구나. 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안다 하는 순간 나는 정지된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런 영적인 공부를 자, 한 10년 이상 아니면은 초입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 내가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이제 어떻게 자만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느끼고 어떤 이런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나는 남들이 없는 특이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참 애처로워 여기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옛날의 모습을 저도 제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공부 과정이고 그 공부라는 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오늘 제가 느낀 점은 다 안다 하는 순간 나는 정지된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오늘의 깊이 있는 교훈으로 한번 잡아가고자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안다 하는 순간에 자, 우리는 정지되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보존화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살아있고 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에너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자, 무한한 어떤 도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사주를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10년 했다, 30년 했다. 자,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틀이나 식에서 그 사람을 간파하고 그 사람을 내가 눈만 쳐다봐도 다 느껴지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 자만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나를 단정 짓고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얼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고 교류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른다 해야 된다는 것. 항상 저는 부족하다, 모른다. 자, 이것이 진짜 몰라서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할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다 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영적인 공부나 뭐 사주나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 말고 일반적인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아는 얘기 같지만은 끝까지 듣고 나는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 한번 명심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내면에 작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되는 우리는 어떤 뭐랄까요,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은 듣기도 전에 내 자신의 도취가 되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힘에 내가 어떤 자만이 일어나서 사람을 이렇게 다 안다라고 속단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얼어붙은 얼음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내담자를 만나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운전해 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자, 살아있는 우리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탁구를 하죠. 주고받고 핑퐁 게임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상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가 느낀 교훈을 여러분들도 참 괜찮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안다 하는 순간 나는 정지된다.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자,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를 자꾸만 비우고 공백을 만들어냈을 때 상대는 나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들려주더라라는 것을 오늘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저런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많이 뭔가를 남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적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오늘 한 번 더 느끼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번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댁에 이 모과가 시장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한번 바구니에 담아서 거실이나 아니면 나의 안방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온의 타워 힐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